이제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비수마하고 마티스텔은 모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임대 영입한 선수들 콜로무안이나 사비 시몬스는 들어간 거에 비해서 비수마와 마티스텔은 제외됐는데, 사실 비수마는 조금 이해가 가긴 하죠. 원래 이제 갈라타사라인가 터키 쪽으로 가는 걸로 거의 다 얘기가 났는데 딜이 마지막에 무산이 되면서 뭐 비수마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마티스텔이 여기서 제외를 당했네요. 아무래도 감독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이 어쨌든 자기가 그걸로 전술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저는 뭐 텔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죠. 사실 포텐셜이라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포텐셜이라는 말은 오히려 과거형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선수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얘 옛날부터 포텐이 있던 애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포텐셜이라는 게 결국 성과로 증명을 해야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죠. 이거는 심지어 텔조차도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 포텐셜을 발휘하려고 하면 최소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는 뛰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텔이 많은 경기를 뛰기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텔과 오도베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비 시몬스를 데려왔죠. 일단은 공격형 미드필더 없는 상황에서는 사비 시몬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쓸 수 있지만, 뭐 메디슨 클루셉스키 다 돌아왔을 때는 사비 시몬스가 공미가 아니라 왼쪽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텔이 뛰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텔이 냉정하게 오도베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자원이냐, 지금 이것도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텔이 뭔가 성장을 하려면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받아야 되는데 지금 또 챔스 명단까지 제외를 당해서 이게 기회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뭐 나이 어린 거 맞고 바이에른 미넨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성 같은 거는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뭔가 저는 텔을 만약에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키우고 싶다면 좀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텔 영입하고 그 이후의 행보들이 좀 텔을 키우겠다는 생각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텔을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럼 이제 텔을 또 적극적으로 키워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같은 유럽 대항전에도 당연히 출전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뭐 기회도 조금 더 주던가, 내지는 뭐 텔에 경쟁이 되는 선수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죠. 사비뉴 같은 선수들.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뭔가 좀 복잡해져 버렸어요, 상황이. 저는 뭐 텔이라는 선수가 토트넘 선수단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텔을 봤을 때는 텔은 확실히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는 슈팅을 제일 과감하게 해요. 그리고 좀 눈치를 안 봐. 그게 어떻게 보면 공격수한테는 필요한 자질이 될 수 있거든요. 공격수가 너무 눈치 보고 하면 결국에 자기가 슈팅 못하고 그런 것들이 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텔은 그래도 그런 걸로 눈치 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팅 빵빵 때리고 그런 능력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톱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텔이 그래도 더 잘하는 자리는 저는 왼쪽 윙어인 것 같고요. 토트넘 톱은 어느 정도 또 버텨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입장에서는 뭐 솔랑키, 무아니,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을 제끼고 톱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텔 톱을 제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단계에서 좀 많이 봐가지고 그때 텔이 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톱에선 좀 죽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톱보다는 그래도 윙어로 들어왔을 때 드리블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치고 슈팅도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텔 슈팅 능력은 원래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명단을 한번 볼게요. 토트넘 스쿼드 전체 비카리오, 킨스키, 오스틴, 뭐 골키퍼는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수 단소, 우도기, 로메로, 포로, 스펜스, 반더벤, 벤데이비스. 뭐 뺄 선수가 없긴 하네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 팔리냐, 시몬스, 그레이, 베르발, 쿠두스, 존슨, 오도베르, 파페사르,
벤탄쿠르. 사실 여기서도 뺄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좀 비벼볼 만한 선수가 오도베르인데 이제 테리 오도베르와의 그 저울질에서 밀려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샬리송, 도미닉 솔랑키, 콜로무아니 요거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토트넘이 또 이 챔스 스쿼드가 또 빡빡하긴 하네요. 이제 또 테리 마냥 또 실력 때문에 밀렸다고 하기에는 이런 문제도 있네요. 스퍼스가 직면한 문제는 3선발 골키퍼 오스틴이 스쿼드에서 유일하게 클럽에서 훈련받은 선수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팀글을 4명을 넣어야 되는데 팀 그로운이죠. 근데 이제 팀 그로운이 오스틴 1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쿼드의 3자리를 비워야 하며 챔스는 22명만 등록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25명 맥시멈으로 데려갈 수 있는데 그 중에 4명은 팀 그로운, 8명은 홈그로운입니다. 근데 이제 팀그로운이 만족이 되면 홈그로운은 자동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그로운은 뭐냐면 클럽에서 훈련받은 선수를 이제 팀그로운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15살에서 21살 사이에 최소 3시즌 동안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15살에서 21살 사이에 최소 3시즌 동안 등록이 된 선수가 토트넘은 오스틴 1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쿼드를 조금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거기서 텔과 비수마가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각 팀에서 유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죠. 유스에서 나온 선수들은 공짜이기도 하고 팀그로운도 만족하고 그런 대회 행정적인 규정까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 유스에서도 또 좋은 선수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토트넘은 뭐 마이키 무어, 랭크셔 이런 선수들이 한번 보여줘야겠죠. 토트넘 중원 조합은 저는 일단 지금 토트넘 스쿼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벤탕, 팔리냐, 시몬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 프랭크 감독이 이번에 교체되었다는 거를 감안하면은 프랭크 감독도 당장 또 구단이나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어린 선수를 섣불리 기용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즉시 전력감 위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죠. 자신도 여기서 무언가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일 안전빵이 그 미드필더 3명이니까. 사르는 시몬스 서브로 쓰려나요? 이거는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토트넘이 조금 더 수비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원한다. 수비적인 이선 자원을 원한다 하면은 저는 시몬스 대신에 사르를 맞춤 전술로 쓰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랭크 감독이 뭐 어느 정도 틀은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선발 라인업 구성을 좀 변화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사르가 공격형 미드필더 서고 시몬스가 왼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샬 vs 무아니 vs 솔랑키. 네. 이거는 제 순수 개인 픽이고요. 저는 솔랑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토트넘에서는. 그리고 능력도 그 육각형의 크기의 문제지만 솔랑키는 어느 정도 육각형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발도 빠르고 또 몸싸움도 되고 어느 정도 연계도 되고 득점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볼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솔랑키 프랭크에서 쓰이는 것 좀 기대가 되고요. 사실 포스테코글루 때는 솔랑키가 해야 되는 역할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전방 압박 부분에서는 이제 감독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을 거의 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전방 압박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솔랑키가 전방 압박하느라 후반에 힘 빠져서 좋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배려받으면서 역할을 조금 컴팩트하게 조정하면 솔랑키한테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솔랑키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샬리송은 부상 없을 때 잘해주는 거 인정하고 의외로 또 골을 잘 넣고 저는 히샬리송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슈팅이라고 생각해요. 컵백 올라온 거 잡지 않고 바로 때리는 거. 뭐 이번에 발리슛도 그렇고 뜬 볼이든 뭐 땅볼로 자기한테 오는 볼이든 다이렉트 슈팅이 괜찮다. 근데 또 히샬리송이 완전히 스트라이커 유형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9번 느낌은 또 아닌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잘 버텨주는 날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이래가지고 원톱으로 딱 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솔랑키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저는 포로는 되게 좋게 봐요. 그러니까 포로는 일반 포백에서 풀백도 잘하고 내려앉는 수비에서도 지난 시즌 한 단계 스텝업한 느낌이 있고 또 킥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포로는 그 킥의 빈도만 잘 조절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 너무 슈팅 많이 하지 마. 뭐 이런 것만 주문으로 넣어준다면 저는 포로는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트넘 경기 이제 올해 리뷰하면서 이제 포로한테 성숙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포로가 되게 담백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군더더기가 좀 줄어든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를 좀 안 하고 깔끔깔끔하게 점점 축구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진짜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포백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로는 뭔가 이제 슈팅 때리고 사람 좋은 미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밈화된 게 있지 제대로 뜯어보면은 실력 자체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크로스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뭐 거의 육각형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가 수비적인 능력으로 좀 지적을 받았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지난 시즌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뭐 당연히 이제 대인 수비하는 것도 대인 수비하는 건데 이제 수비 끝나고 볼 처리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뺏었어요. 그러면 이 공을 앞쪽으로 뭐 패스를 할지 그냥 빵 걷어낼지 이거 자체로도 그 팀의 골 가능성이 달라질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가 그런 것들을 되게 아껴서 잘 살려서 앞쪽으로 보내는 빈도가 이제 최근 들어서 되게 많아졌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포로가 팀의 이제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스펜스는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대 오른쪽 윙어가 좀 잘하는 선수인데 그러면 우도기를 넣어서 좀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스펜스가 아예 그냥 그 윙 묶는 걸로 그렇게 쓰자. 그리고 왼쪽 수비는 뭐 공격력이 좀 덜하더라도 오른쪽에서 그 공격력 채워주면 되니까 왼쪽은 좀 수비적으로 가자. 이럴 때 또 스펜스를 투입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리버풀을 만난다. 그럼 이제 살라랑 스펜스를 매칭시키고 또 아스날 만날 때는 또 사카 같은 선수 견제하기 위해서 스펜스를 선발 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팀에 다양한 유형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다 애매애매 이런 선수보다는 한 가지가 좀 뾰족한 선수가 있을수록 감독이 계획 짜기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펜스가 어떻게 보면 장단점 명확하잖아요. 공격력은 좀 덜하더라도 대인 수비는 좋은 선수. 그럼 이제 감독이 그런 계획 짤 때는 또 편하겠죠. 반면에 이제 토트넘이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될 때는 스펜스보다는 우도기를 사용한 날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선수 유형이 다양한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찍먹님은 지금 존슨, 오도베르, 텔 중에 좌잉 누가 제일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셋을 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존도 베텔, 선수 이름은 존도 베텔이고요. 텔의 슈팅력, 존슨의 마무리 능력, 그리고 스피드, 그 다음에 오프더블 능력, 그 다음에 오도베르의 1대1 드리블 능력. 이제 그 세 개가 합해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를 확고한 주전으로 고정해놓고 쓰기에는 각자가 가진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게 손흥민이죠. 그러네. 전성기 손흥민이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전성기 손흥민 딱 지금 왼쪽 윙어 자리에 있었으면은 좀 볼만 날 것 같았는데 저는 프랭크 손흥민도 기대 많이 했거든요. 뭔가 뒤쪽으로 쫙 당겼다가 앞쪽으로 한 번에 역습 나가고. 저는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존슨이 넣은 골 있잖아요. 그거 손흥민이었어도 넣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 좀 보는 맛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아쉽네요.